안녕하세요. 정순영의 생쇼의 정순영입니다. 손석희 JTBC 보도부문 사장이 8시간에 걸친 검찰 조사를 마치고 복귀했습니다. 9일 오후 5시 검찰 조사를 마친 손석희 사장은 출구조사 무단 사용 혐의를 인정했느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인정하지 않는다, 조사 잘 받고 간다, 수고들 많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손석희 사장은 자료 입수를 사전에 파악하고 지시했냐라는 질문에는 됐습니다라고 답한 뒤에 회사 차량에 올랐는데요.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손 사장을 불러서 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6.4 지방선거 당시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 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사전에 입수해 무단 사용한 혐의로 손석희 사장 등 JTBC 관계자 6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손 사장 등 JTBC 측은 2014년 6월 4일 모 언론사의 예측 조사 결과 자료를 받아서 이를 오후 5시 43분 선거방송 시스템에 입력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JTBC 측은 당일 오후 방송 3사가 서울시장 예측 조사 결과를 발표하자 3초 후 동일한 내용을 발표하는 등 방송 3사와 근소한 차이를 두고 방송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경찰에서 받은 수사 결과 외에 손 사장의 역할이나 지시 관계 등을 조사하고 있는데요. 검찰 관계자는 오늘 조사 결과를 보고 추가 소환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지난 선거와 관련이 있었던 사안인 만큼 이번 총선 전에 결론을 내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손 사장은 이에 대해서 유감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JTBC 측은 9일 보도 자료를 통해서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출구조사 결과는 투표가 끝나기도 전부터 SNS와 기타 매개체를 통해서 유포됐었고, 이는 출구조사가 시작된 이래 늘 있어 왔던 일이라면서 JTBC가 이를 고의로 편취하려 했거나 부정하게 매입한 적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당일 지상파 방송들이 발표한 내용 출처를 밝히고 인용 보도했다면서 형사 소송에까지를 문제인가 이견이 존재하면서 생방송 진행 중이어서 인용 보도 과정에 지시를 내릴 수 없었던 당시 손 사장 소환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친노 핵심인 정청래 의원을 비롯해서 부좌현, 윤후덕, 최규성, 강동원 등 현역 의원 5명을 공천 배제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공천 검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24일 문희상 의원 등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에 포함이 된 10명을 공천에서 원천 배제한 데 이은 2차 컷오프인데요. 홍창선 공간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회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현역 의원 단수 지역 23곳, 또 현역 의원이 포함된 경선 지역 4곳, 원외 단수 지역 12곳, 원외 경선 지역 5곳 등 총 44개 지역과 전략 검토 지역 3곳을 공개를 했습니다. 더민주 공관위는 우선 서울 마포구 을과 경기 안산 단원구 을, 경기 파주시 갑을 전략 검토 지역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청래 의원과 윤우덕, 부좌현 의원이 공천에서 배제가 됐는데요. 정청래 의원은 지난해 5월 시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시 주승용 당 최고위원이 4.19 재보선 참패에 대한 지도부 책임론을 거론하자 사퇴하지도 않을 거면서 할 것처럼 공갈치는 게 더 문제라는 막말을 쏟아내 논란이 된 바가 있었습니다. 이후 정 의원은 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당직 자격 정지 1년의 징계를 받았고 2심에서 6개월로 감경이 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정 의원은 최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와 함께 당 홍보 뮤직비디오에도 출연을 하기도 해서 그의 공천 탈락은 더욱더 큰 충격을 던져주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김 대표는 이와 관련해서 9일 뮤직비디오는 편집하면 된다라는 말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에이미가 미국 현지 길거리에서 쓰러져서 응급실로 후송이 됐다고 합니다. 에이미는 9일 미국 LA의 한 길거리에 쓰러져서 응급실로 후송이 됐고 현재 쇼크 상태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에이미 측은 머리를 많이 맞은 것이 쇼크에 빠진 원인이다, 현재 말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라고 근황을 전했습니다. 이로써 3월 말 중국에서 방송 고정 출연이 예정돼 있던 에이미의 스케줄에도 차질이 예상되는데요. 앞선 8일 오후에는 에이미가 미국에서 한국인 황 씨의 가정에서 머물던 중 황 씨의 부인과 물리적인 다툼을 벌여서 경찰이 출동을 했다는 보도가 전해졌었습니다.
이 황 씨의 부인 허 씨는 사건 당일 남편이 에이미와 술을 마시고 귀가를 했고 또 남편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에이미가 올라와서 남편에게 잔소리가 심하다, 애들이나 잘 키우라고 말해서 몸싸움으로 번지게 됐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 대해서 에이미가 부상을 당했고 허 씨는 가볍게 밀킬 정도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허 씨는 에이미가 가정에 머무르는 동안 남편에게 명품 가방 구입을 부탁하고 또 복용 중인 약물을 방치해서 어린아이가 집어먹는 소동까지 일어나는 등 크고 작은 문제를 계속 일으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에이미는 8일 남편 황 씨와 오랜 지인이며 자신의 어머니와도 비즈니스 파트너를 맺을 정도로 친숙한 사이다라고 전하며 사건 당일 황 씨와 술을 마시지도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폭행 사건에 대해서는 부부가 2층에 내가 1층에 머물고 있는데 2층에서 부부가 아들이 내게 달려와서 싸움을 하고 있다라면서 좀 말려달라라고 했다라며 깜짝 놀라서 달려 올라갔고 아내가 남편과 몸싸움을 하고 있길래 급히 만류했다. 그러자 화가 난 아내가 나를 때리기 시작한 것이다. 오죽하면 9.11에 신고한 것이 아들이겠는가 라고 반문을 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코뼈가 부러지고 온몸 여러 곳에 부상을 입었다면서 경찰 3명이 왔고 일방적인 구타 사실을 모두 확인했다. 심지어 경찰 3명은 재판 때 나의 증인이 되어주겠다라고 약속까지 한 상황이다.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것이라며 당시 경찰 조서와 상처를 입은 얼굴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또 에이미는 약물 복용에 대해서도 천연 수면제라고 말하며 방치한 것이 아니고 꼬마아이가 방에 있던 약품 뚜껑을 열어 철없이 먹으려는 것을 낚아채서 말린 적이 있다. 부주의한 점을 후회하고 있긴 하지만 마치 약에 취해서 아무렇게나 약을 방치한 것처럼 주장한다면 그것은 터무니없는 말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이 한미연합훈련 나흘째인 10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하며 무력 시위를 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이 오늘 오전 5시 20분 황해 북도에서 강원도 원산 동북방 북한 지역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탄도미사일은 황해 북도 황주군 일대에서 발사돼서 약 500km를 비행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북한은 원산 앞바다에 항행 금지 구역을 선포하지도 않고 기습적으로 미사일을 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스커드 계열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올해 들어서는 처음인데요. 북한은 지난 3일에는 수도권 이남 지역을 타격할 수 있는 신형 300mm 방사포 6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한 바가 있습니다. 북한이 300mm 방사포에 이어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와 우리 정부의 독자적 대북제재, 또 한미연합훈련인 키리졸브, 독수리 연습 등 전방위적인 대북 압박에 대응한 무력 시위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문상균 대변인도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의도에 관한 질문에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면서도 현 상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된다라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한미 양국군은 북한이 앞으로 단거리 발사체 발사를 포함한 추가 도발로 한반도 긴장 수위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합참은 우리 군은 관련 상황을 면밀히 추적 감시하고 있으며 북한의 도발에 대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말정산 시즌이 오늘이죠. 10일로 끝나는 가운데 올해는 연말정산 대란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 1월부터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제공이 되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종료와 함께 근로소득자 1,600만 명의 2015년 귀속 연말정산 절차가 공식 종료가 됐습니다. 지난해 연말정산 때에는 각종 소득공제 항목이 대거 세액공제로 전환이 되면서 연말정산 대란이 벌어졌었지요. 하지만 이번에는 그렇게 큰 문제 없이 진행이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연말정산에 적용된 세법이 지난해에 비해서 큰 변화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춰서 환급의 규모가 2013년과 2014년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국세통계 연보를 보면 지난 2013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총 환급자와 환급세액은 각각 938만 4천 명, 또 4조 5,339억 원으로 1인당 평균 48만 3천 원 수준이었습니다.
지난해 이뤄진 2014년 귀속 연말 정산에서는 환급자 1,088만 1,000명, 또 환급세액 4조 9,133억 원으로 한 사람당 45만 1,000원 정도를 돌려받았습니다. 반면에 265만 7천 명은 총 2조 924억 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해서 1인당 78만 7천 원꼴로 토해냈다고 합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정확한 환급 세액 규모가 연말쯤 돼야지 확정이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가늠하기 어렵다면서도 이번 연말 정산에서는 특별한 요인이 없었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편 이번 2015년 귀속 연말정산 결과에 대한 경정 청구 기간은 2021년 3월 10일입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특별한 요인이 없었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회사 부도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연말정산을 못했거나 또 잘못 정산한 근로소득자들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정정을 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배우 김지원이 송중기, 송혜교, 온유와 이색 케미스트리를 발산하고 있습니다. 지난 9일 방송이 된 KBS ETV 수목 드라마 태양의 후예에서 군의관 윤명주 역으로 활약하고 있는 김지원이 송중기, 송혜교, 온유와 임팩트 있는 아주 찰떡 케미를 선보였다고 하는데요. 이날 방송에서 윤명주는 우르크에서 송중기, 송혜교와 오랜만에 재회를 했습니다. 그는 두 사람을 향해서 선배랑 결혼하러 왔습니다 라면서 능청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어서 명주는 자리를 급히 떠나려는 모연을 향해서 인사는 하고 가지 말입니다 라면서 손을 내밀었다고 합니다. 과거 인턴 선후배 시절부터 명주를 향한 안 좋은 감정이 있었던 모연은 악수할 손이 없어서 라면서 또 악수를 거절했고요. 둘의 이런 티격태격 불꽃 케미가 아직도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렇듯 김지원은 때로는 시크한 군의관으로, 때로는 장난기 많은 후배로, 또 때로는 철벽녀로 함께 등장하는 인물에 따라서 아주 카멜레온처럼 변하고 있는데요. 그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찰떡 케미를 선보이는 이유는 마치 윤명주라는 캐릭터와 혼연일체가 된 듯한 아주 안정적인 그런 연기력이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태양의 후예에 출연하고 있는 김지원은 이번 드라마를 통해서 상대 역인 진구와의 커플 케미뿐만이 아니라 아주 다양한 인물들을 이어주는 연결고리라고 합니다. 이런 연결고리 역할을 자임하면서 앞으로의 스토리 전개의 연관성을 또 부여하는 아주 중요한 인물로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송중기는 육사 선후배, 또 송혜교는 인턴 선후배, 진구와는 연인관계 등 이 주요 인물 모두와 연관성 있는 그런 유일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극 전개의 매끄럽고 아주 설득력 있는 그런 개연성을 더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한편 신예 조태관도 또 함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태양의 후예에서 아주 강렬하게 이번에 첫 등장을 하면서 연기자 신고식을 아주 호되게 치르고 있는데요. 조태관이 맡은 극중 다니엘은 아주 유복한 가정에서 자라서 미국 명문 의대를 졸업한 건강한 멘탈의 소유자로 소신 있는 꿈을 꾸면서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가치를 찾아서 구호 의사가 된 캐릭터라고 합니다. 또 고려인 리예화를 만나서 함께 피스메이커로 일을 하면서 우르크까지 흘러 들어온 그런 인물 역할을 맡고 있다고 하는데요. 조태관은 아주 오랜만에 예화와 조우를 했고 또 피스메이커 동료 첸강의 죽음을 알리면서 동료를 잃은 아주 우수에 젖은 그런 눈빛 연기로 첫 등장임에도 불구하고 시청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고 합니다.